둘리틀 박사 이야기. 휴 로프팅은 미국의 아동문학가이자 사파가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공과대학을 다녔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작가는 전투 속에서 말과 개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미국에 있는 두 아이에게 편지로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써서 보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1920년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출간했으며 둘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으로 뉴베리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둘리틀 박사의 우체국, 둘리틀 박사의 서커스단 등이 있다. 줄거리. 박사는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온갖 동물을 길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은 더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만 갔다. 하루는 동물 먹이 장수가 와서 수의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사는 앵무새의 도움으로 동물들이 하는 말을 죄다 알아들을 수 있고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말은 한쪽 눈이 멀어간다고 안경을 해달라고 했다. 노부인들과 농부들은 악어가 무서워 가축동물들을 데려오는 걸 꺼려했다. 살림을 돌보던 여동생은 악어를 쫓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나가버렸다. 먹일 입도 많고 집안일도 많았다. 하지만 박사는 무사태평이었다. 동물들이 모여 의논 끝에 집안일을 자기들이 나누어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다. 어느 날 원숭이 치치가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들 사이에 무시무시한 병이 돌아 벌써 수백 마리가 죽었대요. 그곳 원숭이들은 박사님이 아프리카로 와서 병을 막아주길 부탁한대요. 박사님은 배를 한쪽 구하고 뱃사람에게 부탁해서 외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했다. 박사는 악어, 원숭이, 앵무새, 개, 오리, 돼지, 올빼미, 제비와 함께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그들은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항해했다.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한 박사는 졸리긴키의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왜 왔는지 설명했다. 왕은 백인이 이전에 와서 금을 캐고 코끼리를 모조리 죽였다고 박사와 동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밤이 되자 앵무새는 왕궁으로 날아가 왕에게 가서 박사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지금 당장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모두 병들게 할 거요. 겁에 질린 왕은 병사에게 달려가 감옥 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앵무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졸리긴키 왕은 몹시 화가 났고 병사들에게 일행을 잡아오라고 했다. 박사 일행을 본 원숭이들의 큰 환호성에 왕의 부하들은 박사 일행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다. 박사 일행이 원숭이들의 나라로 가려면 절벽을 건너가야 했다. 그곳은 졸리긴키 왕국의 끝이었다. 바로 그때 원숭이들은 서로 팔다리를 잡고 번개처럼 다리를 만들었다. 돌리틀 박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온갖 원숭이 수천 마리가 병에 걸려 있었다. 박사는 먼저 병에 걸리지 않은 원숭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았다. 숲과 산에 사는 동물들이 모두 와서 박사를 도와주었다. 둘째 주말이 되자 마지막 남은 원숭이까지 다 나왔다. 박사님은 빚진 돈이 있어서 돌아가 갚아야 한대요. 원숭이들은 멋진 선물 해드리자고 했다. 그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박사에게 머리가 2개 달린 동물, 푸시미 풀류를 드리기로 했다. 꼬리는 없고 머리가 몸 양쪽으로 붙어 있었으며 겁이 많아서 잡기가 아주 힘들었다. 박사를 위해 커다란 잔치를 열었고 잔치가 끝나자 박사와 동물들은 길을 떠났다. 일행은 길을 잃어버려 그만 졸리긴키 왕의 궁전 뒷마당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왕의 부하들이 달려와 그들을 잡았다. 앵무새는 몰래 나무 위로 날아가 숨었다. 왕의 아들 범포 왕자는 앵무새가 숨어있는 나무 바로 아래에 와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얼굴이 하얀 왕자라면. 앵무새는 여자아이처럼 여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요정들의 여왕입니다. 당신을 하얗게 만들어줄 사람은 감옥에 있어요. 둘리틀이라는 유명한 마법사이죠. 범포 왕자는 둘리틀 박사에게 하얀 피부와 파란 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박사는 대야에 온갖 약을 섞어 넣은 후 얼굴을 적시라고 했다. 대야에 담갔던 왕자의 얼굴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고 눈도 거의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왕자가 박사 일행을 감옥에서 풀어주자 박사는 동무들과 함께 바닷가까지 죽어라 내달렸다. 박사가 말했다. 왕자한테 미안한 걸 내일 아침잠에서 깨면 10중 8구 다시 까맣게 되어 있을 거야.
바르바리의 해적선이 박사 일행이 탄 배를 쫓아왔다. 제비들의 도움으로 해적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모두들 지쳐서 가까운 섬에 잠시 정박했다. 쥐들은 배를 떠나면서 박사에게 내일 밤이 되기 전에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말했다. 일행은 섬을 구석구석 구경하며 물과 싱싱한 풀을 먹었다. 어느새 해적들이 섬에 도착해 박사의 배에 올라탔다. 제비들이 소리쳤다. 놈들의 배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주 빠른 배니까 그걸 타고 도망가요. 모두들 해적선에 기어오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돼지가 큰 소리로 기침을 하는 바람에 해적들이 곧장 배를 몰고 와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마침 그 순간 해적들이 타고 있던 박사의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해적들은 뭐든 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때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상어는 유명한 박사님을 위해 해적을 기꺼이 잡아먹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상어가 해적선장을 박사에게 데리고 왔다. 박사는 말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 내 부하들과 이 섬에서 새 모이를 재배하는 농부가 되는 거야. 마음을 정해. 상어가 기다리고 있어. 두목은 농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해적선에는 문이 잠긴 방 하나가 있었고 귀가 밝은 올빼미는 조그만 소리를 들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사내 아이가 펑펑 울고 있었다. 아이가 삼촌과 낚시를 하고 있을 때 해적들에게 붙잡혔다. 삼촌이 해적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싸우는 소리가 들린 후 삼촌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박사는 눈이 좋은 독수리들이 삼촌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 독수리들은 모든 곳을 돌았지만 삼촌을 찾을 수 없었다. 개의 지푸는 아이가 갖고 있는 손수건의 냄새를 맡았다. 코담배야, 분명해요. 일주일 안에 내가 삼촌을 찾을 수 있어. 사흘이 지난 금요일 아침 지푸는 소리쳤다. 코담배 냄새가 나요. 배를 출발시켜요. 얼른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아주 커다란 바위가 보였다. 지푸는 바위 한가운데 난 깊고 커다란 구멍에서 삼촌을 찾아냈다. 박사 일행은 아이와 삼촌이 사는 육지로 갔다. 삼촌의 가족들은 박사가 빨리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사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시장이 와서 해적을 쫓아낸 감사의 표시로 진짜 다이아몬드들이 박힌 멋진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개 지푸에게는 순금으로 만든 개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둘리틀 박사가 마침내 고국에 도착했다. 푸시비 풀류를 집시 마차에 태워 전국을 돌며 축제 장소에 들렸다. 구경꾼들한테 웃는 얼굴로 6펜스씩을 받았다. 서커스 단장들이 와서 엄청난 돈을 주겠다며 이 신기한 동물을 팔라고 했지만 박사는 손을 내저었다. 박사는 부자가 되어 집에 돌아와 다시 살게 되었다. 박사는 배를 빌렸던 뱃사람을 만나 배 2척을 사주고 외상값도 모두 갚았다. 돈은 여전히 많이 남았다. 저 멀리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박사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실까? 내가 장담해 오신다고 오셔. 그러니 가서 잠들이나 자. 의미를 찾는 질문, 동물을 사랑한 둘리틀 박사. 박사는 굶주릴 만큼 가난해졌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가난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돈을 빌려 머나먼 아프리카로 떠나 병에 걸린 원숭이들을 치료한다. 박사 일행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해적선을 만나는 등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진다. 마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이다. 둘리틀 박사 이야기에서는 동물들이 맹활약을 펼친다. 재미와 더불어 동물의 특성에 관해 배우기도 한다. 무엇보다 동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한다. 동물학 박사 제인 구달은 어렸을 때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프리카에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프리카 범포 왕자에 관해서 인종차별적 내용이 있다. 출판사는 1920년에 발간된 책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시대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빨간 머리의 앤을 1908년에 출간했었다. 질문입니다. 박사는 전 세계의 동물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유명해지게 되었나요? 앵무새 폴리네시아는 몇 살인가요? 박사가 악사에게 원숭이 치치를 두고 꺼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털터리가 된 박사는 여전히 무사태평했습니다. 박사는 왜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나요? 제비는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비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박사는 그 제비를 왜 난로가로 데려오라고 했나요?
악어랑 원숭이랑 앵무새는 진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진짜 고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박사는 돈이 없었지만 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나요? 박사는 겨울잠지, 물지, 박쥐는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나요? 졸리 긴키 왕은 왜 박사 일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나요? 박사 일행은 어떻게 절벽을 건너갈 수 있었나요? 박사가 졸리 긴키를 떠나면서 범포 왕자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면 쥐들이 항상 먼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쥐는 어떻게 가라앉을 것을 알 수 있나요? 올빼미는 귀가 밝아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둘리틀 박사는 아이의 삼촌을 찾기 위해 돌고래에게 묻고 독수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그 동물들에게 묻고 부탁했나요? 아이와 삼촌 마을 사람들은 개 지푸에게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개라고 적힌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박사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동물들은 말을 할까? 둘리틀 박사는 동물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동물에게 말을 할 수도 있다. 동물들이 말을 할까? 앵무새 폴리네시아는 박사에게 동물들이 귀로도 발로도 꼬리로도 말을 한다고 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한다. 개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과 벌이 꼬리에 있는 곳을 가리키며 춤을 추는 것을 보면 동물도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에게 관심을 갖고 행동 양식을 탐구한다면 그들의 소리와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동물의 말을 들을 것이다. 동물의 말은 사람의 말과 같을까? 사람의 말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기는 재미있다. 동물의 말도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 아기가 응애하며 울면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만약 아기가 방금 쉬를 해서 기저귀가 축축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약속된 기호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질문입니다. 앵무새 폴리네시아는 둘리틀 박사에게 앵무새는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앵무새는 동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나요?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은 박사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환영 인사를 했나요? 개는 잠자리를 정할 때 빙글빙글 돌거나 바닥을 긁습니다. 이런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다면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까요? 동물들은 말을 하나요? 근거를 댈 수 있나요? 동물들이 말을 한다면 사람의 말과 어떤 점이 같나요? 동물의 말과 사람의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 휴 로프팅의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